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와 영희 이모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럼 진숙이 남편 세상 떠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보험금 챙겨가려고 난리도 아니었겠네. 그랬다니까. 시어머니가 신호들까지 끼고 집까지 쫓아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주 난장판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고. 무슨 그런 인간 말종들이 다 있다니. 아주 천벌을 받아야겠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데? 설마 보험금을 준 건 아니겠지? 진숙이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진숙이한테 정신 바짝 차리라고 어찌나 신신당부를 했던지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다고 하더라고. 잘했네. 잘했어. 진숙이가 순에 빠진 줄로만 알았더니 그런 강단은 있었나 보네. 자식들이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 원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한 법이잖아. 영희 이모가 목에 힘까지 주면서 통쾌하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었고 엄마도 신나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분에게 인사를 했음에도 두 분의 대화는 한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엄마의 오랜 친구인 영희 이모는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순식간에 주변을 압도해버릴 정도로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영희 이모로 인해 짜증이 나다가도 어느새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는 그런 영희 이모를 많이 좋아했고 영희 이모 말이라고 하면 철석같이 믿곤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약간은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엄마를 챙기는 영희 이모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모가 나가자마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설마 아침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건 아니지? 어? 맞는데? 우리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내 같이 있었어.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매일같이 보는데 지겹지도 않아? 얘, 지겨울 틈이 어딨니? 세상 사는 얘기 듣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는데.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이모는 그런 얘기들을 어디서 듣고 오는 거래? 어떻게 단 하루도 소재가 끊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 여기저기서 듣고 얘기해준다고 하잖니. 말을 어찌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 오늘은 글쎄 진숙이라고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엄마가 다시 제게 진숙이라는 사람 인생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무수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역시나 영희 이모가 와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엄마의 얼굴이 많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 성진이가 만나는 여자가 있다 그 말이야? 그렇다니까. 내가 딱 봤다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 넌 어쩜 아들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것도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 성진이 나이도 있는데 이제는 결혼할 여자를 만나야 하잖니. 그러니까 엄마인 네가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바쁘다고 노래를 불러대길래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지. 어쩜 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어. 엄마가 분한 듯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있었는데요. 영희 이모가 엄마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성진이는 오늘도 나갔나 봐. 나가다마다 아침 일찍 친구들 만난다고 나갔어. 친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며 영희 이모가 콧웃음을 치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런 영희 이모를 다그쳤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우리 아들이 어디 갔는지 아는 것 같이 말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의 물음에 영희 이모가 잠시 말을 끊고는 눈치를 보는 듯 했는데요. 곧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아는 사람이 좀 많잖아. 그렇지. 네가 마당발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그니까 난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술술 다 말을 해준다니까. 그럼 우리 아들 얘기도 다른 사람들이 해준 거야? 그런 셈이지 뭐. 사실은 내가 성진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약사랑도 꽤 친하거든. 뭐? 그 민정이랑은 또 언제 친해진 거야?
그야 내가 약 살 일이 있으면 꼭 성진 약국에 가서 약을 사주잖니. 우리 시어머니 영양제 사러 갔다가 그이가 어찌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던지 금세 친해졌지 뭐냐. 그랬구나. 난 얼굴 몇 번 본 게 전부이긴 한데 성진이 말로는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사람은 꽤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렇더라니까. 사람이 참 진국이더라고. 얼마 전 내가 성진이 약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성진이가 어떤 아가씨랑 한참을 얘기하고 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글쎄 둘이 사귀는 사이라고 하지 뭐야. 사귄 지 벌써 5개월도 넘었대. 그 아가씨 엄마 허리가 안 좋아서 영양제 사러 자주 들렀다는데 아가씨 얼굴이 보통이 아닌지 성진이가 정신을 못 차린다더라. 우리 성진이가? 이상하네. 우리 성진이는 얼굴만 보고 그렇지 않은데. 그거야 얼굴 예쁘장한 여자가 꼬시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성진이라고 해도 별 수 있겠어? 원래가 남자들은 얼굴 예쁜 여자들한테 홀리게 되어 있다니까. 아니 아가씨가 그렇게 예쁘단 말이야? 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목석 같은 우리 성진이를 홀렸어? 엄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묻고 있었는데요. 영희 이모가 인상을 팍 쓰더니만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예전부터 얼굴 예쁜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달고 살았던 거 알고 있지? 그 뭐냐, 우리 동창 미자도 한입을 하더니만 미자 남편 후배랑 눈이 맞아서 난리도 아니었잖아. 어디 그뿐인 줄 알아? 전에 그 금은방 안주인도 남자들이 다들 쳐다볼 정도로 미인이었잖아. 근데 새파랗게 젊은 남자랑 눈이 맞아서 금까지 들고 날랐잖아. 그 여자 남편이 두 인간들 찾는다고 가게까지 접고 난리도 아니었고 말이야. 그렇지. 그때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긴 했었지. 엄마가 영희 이모 말에 푹 빠진 채 넋이 반쯤 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에 영희 이모가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성진이가 만난다는 아가씨가 얼굴이 예뻐도 너무 예뻐. 너도 알다시피 내가 관상도 좀 볼 줄 알잖아. 근데 언제 한번 사다리 날 만한 그런 얼굴이더라니까. 아니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엄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모를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이모가 갑자기 엄마 손까지 잡고는 그 어느 때보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얘, 너랑 내가 그냥 친구니? 우린 피를 나눈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잖니? 그런데 성진이가 누구야? 네 소중한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엄청 소중한 존재 아니겠어? 혹시 몰라서 내가 조용히 뒷조사를 좀 해봤어. 뭐? 벌써 뒷조사를 해봤어? 뒷조사라고 해봐야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주워 들은 게 전부지 뭐. 엄마의 궁금증을 유발하려 이모가 잠시 말을 멈춘 듯 해보였는데요. 역시나 엄마가 이모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혹시 안 좋은 소리란 건 아니지? 엄마가 잔뜩 긴장한 채 침까지 꼴칵 삼키고 있었는데요. 이모가 뜸을 들이며 선뜻 입을 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안달이 난 채 다시 재촉을 했어요. 얘, 갑자기 왜 입을 닫고 그래? 대체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그래. 왜?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아가씨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아가씨가 그 근처 병원 간호사인가 보던데 얼굴이 워낙 예뻐서 병원 사람들이 난리도 아닌가 보더라고. 내가 얼핏 들어보니 그 아가씨를 좋아하는 의사도 꽤 있고 말이야. 소문으로는 그 병원 의사들과 사귄 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더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여자나 남자나 얼굴만 번지르 해봤자 나중에 사달밖에 안 난다고 했잖아. 그럼 이를 어쩐다니? 우리 성진이는 어떻게 해야 한다니? 엄마가 안절부절 못한 채 울기 직전의 얼굴이었는데요. 이모가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가씨한테 더 큰 문제가 있어. 뭐? 더 큰 문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가씨 엄마라는 사람도 큰 문제더라니까. 엄마가 왜? 실은 그 집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엄마가 분식집을 하면서 딸을 애지중지 키웠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가 더 큰 문제라는 거야? 그게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그 엄마라는 사람도 얼굴이 보통 미인이 아니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분식집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게 다 그 얼굴 때문이란 말도 허다더라니까. 음식 맛은 형편없는데 그 여자 보느라 남자 손님들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엄마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다고 다들 손가락질을 하더라 그 말이야. 하긴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딸을 키워내야 했으니 그 삶이 참 고달프긴 했을 거야. 순간 그 모녀의 삶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듯이 영희 이모가 고개까지 끄덕이며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그런 영희 이모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지 않는 모양으로 나라 잃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희 이모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고 느낀 건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혼자만의 착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잠깐 동안 이모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섬뜩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어찌나 심각해 보였던지 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 그냥 소문일 뿐이잖아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함부로 뒷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냥 소문? 그냥 소문이었으면 내가 말도 안 꺼냈지. 내가 한두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야. 넌 마치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 같구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소문만 믿고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폭삭 망하는 거 순식간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하는 거야. 100번을 확인해도 부족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요.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너무 확신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오빠 안목을 믿거든요. 엄마도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오빠가 어디 얼굴만 보고 사람 만나고 그럴 사람이야? 아마도 그 사람이랑 뭔가 통하는 게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빠 들어오면 직접 물어봐. 제가 엄마를 안심시키려 애쓰고 있었는데요. 순간 기분이 나빴던 것인지 영희 이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왜? 집에 가게? 나를 못 믿는 것 같아서 더 뒷조사를 좀 해서 다시 올까 해. 너도 시간 나면 나랑 한번 같이 가던지. 당신을 믿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영희 이모가 다짜고짜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엄마가 그 제안을 바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엄마를 말려도 봤지만 이미 영희 이모의 말에 현혹된 엄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해보였습니다. 곧 두 분이 집을 나서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무슨 사달이 크게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와 이모가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이모가 침까지 튀겨가며 열변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엄마란 사람도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지? 아니 분식집을 하면서 화장을 뭐 한다고 하고 난리야. 내가 보기엔 화장은 별로 짙게 한 것 같진 않은데 얼굴이 워낙 예뻐서 다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아. 얼굴을 자세히 보니 화장을 조금만 해도 금방 튀는 그런 얼굴이야. 그런 얼굴로 지금까지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다는 게 참 대단하네. 혼자 살긴 뭘 혼자 살아. 그동안 남자를 수도 없이 만났다는데 저런 여자들은 오히려 재혼하는 걸 더 싫어한다니까. 생각해봐. 여러 남자를 바꿔가면서 만날 수 있는데 골치 아프게 뭐 한다고 재혼을 하겠어. 근데 가서 보니 그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던데. 그렇게 안 보이긴 뭘 그렇게 안 보여. 쌩글쌩글 웃으면서 남자들한테 살살 눈웃음 치고 난리도 아니던데. 영희 이모가 끝도 없이 모함을 하고 있었는데요. 뭔가 아리송하다는 듯이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반응에 답답하다는 듯이 이모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넌 이렇게 착해 빠져서 문제야. 그러니 내가 매사 너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다른 일도 아니고 아들 혼사 문제인데 몇 번을 확인해도 부족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내일부터 나랑 같이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떻겠어? 뭐? 내일부터? 그러다 그쪽에서 눈치라도 채면 어쩌려고. 그니까 눈치 못 채게 잘하면 되지. 내가 내일 일찍 올 테니까 너도 준비하고 있어. 라며 이모가 엄마에게 단단히 이르고는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자마자
엄마가 제 입단속을 시켰어요. 넌 오빠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 난 엄마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이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모함하고 뒷담화하고 있는 거야.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오빠 일이잖아.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폭삭 망한다는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야. 내가 그런 집을 어디 한두 번 본 줄 알아? 그러니까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나 해. 알았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모르는 일이야. 라며 제가 은근슬쩍 엄마를 압박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오빠 여친 모녀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엄마였기에 들릴 리 만무했습니다. 그 뒤 엄마와 이모는 작정을 한 채 오빠 여친 엄마가 운영한다던 분식점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온 이모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여자가 아주 불려시 중에 상불려시라니까. 사람들 앞에서 살살 웃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따위 짓이나 하고 있다니까. 너도 아까 똑똑히 봤지? 지네 가게는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하면서 노점상 여자한테 가서 따지는 것 봐봐라. 그게 그 여자 본성이라니까. 라며 이모가 잔뜩 흥분해서 말하다가 돌아갔는데요. 엄마의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서 제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그동안은 좋게 생각하려고 나름 엄청 노력했었거든. 그렇잖니. 여자 혼자 자식 키운다는 게 어디 보통 일이야? 근데 오늘 일은 나도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하더라고.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에 따르면 오빠 여친네 분식집이 나름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지하철 근처에 인접하고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아 보였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그 지하철 입구에서 한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김밥을 가지고 와서 팔고 있었다네요. 문제는 그 아주머니 음식 솜씨가 나름 좋았던 모양으로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꼭 그 아주머니 김밥을 사서 갔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분식집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모가 시치미를 뗀 채 그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물었답니다. 저기 여기서 이렇게 김밥 팔고 그러면 저 분식집에서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 분식집 사장도 보통 사람 같아 보이진 않던데요. 아, 분식집 사장님도 알고 계신데 제가 힘들게 자식들 키우고 있다는 말에 별말 안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엄마는 내심 기분이 좋았다네요. 그런데 한 3일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엄마와 이모가 김밥을 사기 위해 그 아주머니에게로 갔다는데요. 그 아주머니와 분식집 사장이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분식집 사장님이 아주머니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듯 해보였다는데요. 노점상 아주머니가 공손하게 손을 앞으로 모은 뒤 큰 잘못이라도 한 듯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랍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냥 딱 봐도 여기서 김밥 한다고 한 소리 하고 있는 거라니까. 설마 괜찮다고 했었다잖아. 처음에는 그랬겠지. 근데 내가 먹어봐도 저 아줌마 김밥이 훨씬 맛있어. 딱히 뭐가 들어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맛있잖아. 사람 입맛은 다 똑같기 마련이거든. 아침마다 금세 동나는 거 너도 봤잖아. 그래서 네 분식집 사장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겠지. 역시나 내 예상이 딱 맞았다니까. 두고 봐. 내일부터 저 사람 여기 안 나온다의 한 표야. 라며 영희 이모가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렇게 다음날 다시 가봤다고 하는데요. 영희 이모 말대로 그 아주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졌더랍니다. 그 바람에 그동안 김밥을 사 먹던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채 찾고 있었고 말이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한참 동안이나 열변을 토하던 엄마가 많이 실망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점상 김밥 맛이 기가 막히긴 했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비슷한 처지끼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이는 김밥만, 그것도 아침에 잠깐 파는데 그게 보기 싫다고 내쫓을 수가 있어. 아무래도 분식집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근데 나도 마음이 조금 안 좋긴 하네. 그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너는 김밥 파는 그 사람 손을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나 손이 80대 노인 손보다 더하더라니까. 그 며칠 사이 김밥 파는 아주머니에게서 알 수 없는 연민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인지 엄마가 잠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집안에서 살림만 하면서 온실안에 화초마냥 살았던 엄마에게 그 아주머니의 모습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뿐입니다. 그 뒤 엄마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오빠 여친 엄마를 원망하고 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영희 이모가 수시로 불을 지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에서 미움으로 그리고 증오로까지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영희 이모가 엄마 옆에서 대놓고 뒷담화를 했으니까요. 거봐, 내가 뭘 했어? 그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 자기도 혼자 자식 키웠으면서 어쩌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그 여자에 대한 소문들이 다 사실이라니까. 네 눈으로도 똑똑히 봤잖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여자네 분식집 드나들던 그 남자 말이야. 내가 볼 때는 남자가 10살은 더 어려 보이던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래?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니? 그런 집 딸을 어떻게 며느리로 들일 수가 있겠어? 나도 그 지하철 앞에서 김밥 팔던 사람 내쫓은 뒤로 정이 떨어지긴 했어. 그렇지. 나도 완전히 정이 떨어지더라니까. 엄마가 그 모양이니 그 집 딸 소문도 다 사실일 거야. 듣자 하니 남자 관계가 복잡해도 보통 복잡한 게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성진이 잘 타일러서 걔 못 만나게 해야 해. 근데 내가 말린다고 성진이가 말을 들으려나 모르겠네. 얼굴에 잔뜩 그늘이 드리워진 채 엄마가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때야? 그러다 걔랑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럼 나중에 성진이 눈에서 피눈물이 날 수도 있다니까.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제일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걔랑 헤어지게 해야 해. 알았지? 영희 이모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엄마가 오빠를 앉혀놓고 조용히 물었어요. 너 혹시 사귀는 사람 있니? 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냥 우연히 같이 가는 거 봤어. 근데 그냥 사귀는 거야? 아니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야? 내 나이도 있는데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지. 몇 달 만나봤는데 참 착한 사람이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내가 보니 얼굴이 무슨 연예인같이 예쁘던데 여자나 얼굴만 예쁘면 나중에 큰 사달이 나기 마련이야. 처음에는 엄마가 조곤조곤 오빠를 설득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심정을 전혀 알 리 없던 오빠가 신나서 여친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얼굴까지 예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착하고 얼굴도 예쁘면 완전 최고지. 너 지금까지 엄마가 한 말 못 들었어? 순간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고 오빠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엄마,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잘은 모르지만 그 집 엄마도 그래. 뭐? 그 집 엄마라니 은서 어머니를 말하는 거야? 그래. 나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집 엄마가 분식집 한다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혹시 다 미행이라도 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영희가 너랑 그 아가씨가 그 분식집에 자주 들어가는 걸 봤다잖아. 엄마가 급히 영희 이모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오빠가 더 이상 깊게 묻지 않은 채 대답을 했고요. 오 맞아. 분식집 하고 계시는데 나도 자주 놀러 가고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영희 말로는 그 집 엄마 행실이 좀 별로라고 하잖니. 그래서 나는 좀 탐탁지가 않아서 그래. 행실이 좋지 않다니? 무슨 행실? 그 뭐냐? 남자 문제도 좀 많고 그리고 인성도 별로라고 하더라고. 엄마 입에서 남자 문제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오빠가 방방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그래? 남자 문제가 복잡하다고. 은서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시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은서 키우셨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나도 그냥 들은 거라고 했잖아. 너도 알다시피 영희가 발이 얼마나 넓니? 사람들이 영희한테 다 말하더란다. 뭐라고 말했는데? 내가 방금 말했잖아.
남자 문제가 복잡하고 인성도 참 별로라고. 대체 무슨 남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 그건 내가 맹세할 수 있어. 그럼 인성은 어떻게 할 거야? 혼자 딸을 그렇게 키워낸 건 나도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자기 먹고 살자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은 나도 별로야.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엄마 밑에서 뭘 배웠겠어? 엄마가 대놓고 저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빠가 자초지종을 물었고 마치 영희 이모에게 들은 것 마냥 엄마가 노점상 아주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엄마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오빠가 씩 하고 웃고 있었는데요. 아, 그걸 오해하고 있었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 그 노점상 여자는 전철 앞에서 몇 시간 팔지도 않는다는데 그걸 못 보고 내쫓아버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거기다 그 노점상 여자도 같은 처지라고 하던데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 없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엄마,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외식할까? 그 집 엄마 얘기하다 말고 뜬금없이 외식은 뭔 놈의 외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분식집 가서 외식하자. 오늘은 내가 한턱 낼 테니까 마음껏 먹어. 오빠가 세상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의 제안을 거절하던 엄마도 오빠의 손에 이끌려 그 분식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말없이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는데요. 불만스레 자리에 앉던 엄마가 두리번거리며 가게 안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주방 쪽을 응시하던 엄마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어요. 세상에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가 말했던 그 아주머니가 저분 맞지? 그래, 저희가 왜 저기 있는 거니? 엄마가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분식집 상호명이 적힌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열심히 김밥을 싸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오빠가 미소 띤 얼굴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분이 전철 입구 앞에서 김밥 파는 걸 은서 어머님이 안타까워하셨거든. 언젠가는 갑자기 비가 내려서 비를 흠뻑 맞으셨던 모양인데 은서 어머님이 여기서 시댁하게 해주신 적도 있어. 그렇게 고민만 하시다가 결론을 낸 게 뭐였냐면 보다시피 이 분식집에 취업을 시켜주신 거야. 한마디로 상생을 하는 거지. 저분 김밥 맛이 아주 기가 막히니까 여기서 편하게 김밥 만들면서 같이 일하자고 하셨다고 하더라고. 겨울엔 추운데 밖에서 고생 안 하셔도 되고 서로 좋잖아. 거기다 저분 아들, 딸도 학교 끝나고 여기 와서 밥도 먹고 있고 그러고 있어. 그리고 저기 쪽방에서 일 끝날 때까지 엄마를 기다리기도 해. 저분 남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모양인데 여기서 일하시면서 많이 편해지셨다고 하더라고. 우선 월급을 많이 받으시거든. 은서 어머님이 당신은 딸도 다 키우고 먹고 살만하다고 많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 뭐? 그게 정말이야? 엄마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 사실이야. 그것 말고도 은서 어머님이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기 쟤들 보이지? 쟤들은 아빠랑만 살고 있거든. 근데 아빠가 일이 늦게 끝나서 항상 집에 늦게 오나 보더라고. 그럼 은서 어머님이 밥도 챙겨주시고 여기서 놀다 가게 하시더라고. 은서도 일찍 오는 날이면 쟤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말이야. 이제는 나랑도 꽤 친해져서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있어. 오빠가 설명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그 남매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엄마 얼굴이 창백해진 채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저 남자한테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구나. 사람들이 저 남자랑 은서 어머니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뒷말을 참 많이 하던데. 아, 그것도 참 웃긴 게 은서 어머님 얼굴이 미인이시잖아. 그러다 보니 동네 여자들이 있는 소문 없는 소문까지 다 내서 힘들게 하더라고. 근데 은서 어머님은 그냥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뿐이야. 당신이 힘들게 살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면서 말이야. 오빠의 말에 엄마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숙연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 우리는 은서 언니 어머니와 인사까지 했고 실타래가 풀리듯 그동안의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물론 오빠와 은서 언니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얼마 뒤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엄마가 그 분식집에 자주 가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분식집에 취직을 했다던 그 아주머니와도 어느새 친해지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답니다. 제가 주제넘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같이 다니던 분이요. 아, 내 친구 영이요? 네, 그분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째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사장님한테 적대심이 가득한 게 없는 말도 막 꾸며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 앞 떡집 사장님이 와서 지나가는 말로 사장님께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여기저기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요. 물론 사장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건 사실이지만 그분이 더 부풀려서 얘기한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좋은 분 같진 않아서요. 어제도 이 가게를 한동안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사장님이 남자분하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진까지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말에 엄마가 놀란 채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데요. 그 뒤 엄마가 영희 이모를 불러서 따져 물었답니다. 그런데 영희 이모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영희 이모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오빠를 사윗감으로 점찍어 놨었다는데요. 오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보고는 회방을 놓으려고 그랬다네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영희 이모가 딸을 자주 데리고 오기도 했었고 오빠에게 둘이 같이 식사를 하고 오라고 했던 적도 많았던 게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영희 이모 딸도 말이 많은 편으로 오빠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질색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랬으니 둘이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었는데요. 영희 이모의 욕심이 화를 부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영희 이모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두 분의 길고 긴 인연도 하루아침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영희 이모를 철저히 멀리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 뒤 오빠와 은서 언니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엄마는 사돈 어르신이 운영하는 분식집에 자주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사돈 어르신을 따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김밥을 만들어서 두 분이 함께 보육원을 방문한다는 말에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